이번 시간에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교과서 138쪽을 펴도록 하죠. 이상하 시인이 쓴 시인데 이 조국을 잃은, 여기서 빼앗긴 들은 일제에게 나 빼앗긴 조국을 뜻하는 거겠죠. 봄은 당연히 뭐겠어요? 조국이 강복이겠죠. 이렇게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서 읽는 반영론적 관점으로 읽으면은 좀 더 해석이 잘 되는, 좀 더 해석하기에 용이한 그런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작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년부터 보도록 하죠.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래서 여기서 남의 땅은 우리 국권을 빼앗긴 사항이고요. 이 들은 우리 국토겠죠. 그래서 이 국토에도 과연 봄은 올 것인가. 여기서 봄은 계절적 배경이 될 수도 있겠고 조국의 강복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시 자체로만 본다면은, 주제론적 관점으로 본다면은 계절적 배경이지만 이 당시 작가의 사항이라든지 시대 사항과 관련된다면 뭐 반영론적 관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작가와 관련 있는 표현론적 관점으로 본다면은 조국의 강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반영론적 관점은 우리 작품을 시대 사항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거죠. 표현론적 관점은 작품을 작가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를 지을 당시가 일제강점기였고 이상하 시인 역시 이렇게 일제강점기에서 저항의식을 표출하던 시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1년은 이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이 질문의 답이 또 마지막 년에 나와요. 자,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은 이상세계가 되겠죠. 여기서 시대적 배경과 관련지으면 당연히 이상세계는 조국 강복이겠죠. 시각적 심상 나오고 있고요. 시각적 심상.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소득 가득 걸어만 간다. 뭐뭐 같은, 그래서 직유법 나오죠. 그래서 논길, 향토적 시어. 향토적 시어라 그러면 우리 약간 시골 느낌 나는, 고향이나 시골 느낌 나는 그런 시어를, 도시나 현대사에서는 좀 보기 힘든 그런 시어를 말하는 거죠. 논길이죠. 그래서 꿈속을 가득 걸어만 간다. 이렇게 논이 있죠. 여기 논이 있으면은 요 논 사이에 사람이 걸어 다니라고 쪼매난 길이 나 있죠. 이렇게 길이 나 있고 또 논이 있고 또 길이 나 있고 논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작은 길, 논 사이에 있는 작은 길을 이렇게 꿈속 가득 걸어만 간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 하늘과 들이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권을 빼앗긴 답답한 현실인 거죠. 입 다물고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내 마음에는 혼자 온 것 같질 않구나. 네가 끌었느냐 부르더냐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 내가 이렇게 가르마는 여러분들 머리에 타는 거 있죠. 머리에 타는, 이렇게 머리에 타는, 뭐 여러분들 3대 7, 6대 4 이렇게 가르마 타죠. 머리에 이렇게 사람이 있으면은 이렇게 머리에 타는 요 가르마 있죠. 요거죠. 자,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가르마 같은 논길을 온 게 혼자 온 것 같지 않다는 거지. 가르마 같은 논길을 온 게 혼자 온 것 같지 않았다. 네가 끌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해다. 말 좀 해다오. 조국아, 제발 말 좀 해다오. 그래서 지금 일제강점기에서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말은 뭐 강복을 위한 노력, 강복을 위한 외침, 뭐 이런 거 되겠죠.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그래서 봄바람을 내 귀에 속삭인다고 해서 의인법으로 표현한 거죠. 한 자국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계속 바람이 불어나는 거죠. 잠시도 서 있지 말고 계속 옷자락을 흔들면서 옷자락을 흔들면서 불어나는 거고, 종달새죠. 종달새는 울타리 너머, 아씨가 젊은 여자죠. 아씨같이 약간 수줍게 구름 뒤에서 반갑다 온다. 그래서 종다리를 사람처럼 표현한 의인법이고요. 아씨는 약간 순박하고 순진한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순진하고 친밀한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맙게 자란 보리밭아. 보리밭, 이렇게 생명이 자란 거죠. 보리가 자란 거죠. 간밤, 지난밤이죠. 지난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고운 비, 고마운 비라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고마운 비가 아니고 곱다, 예쁘다 표시죠. 예쁜 비. 이게 왜 예쁜 비냐면은 대지의 생명력, 비가 내려서 생명이 자란 거죠. 그래서 대지의 생명력을 줬기 때문에 고운 비고요.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자, 삼단이 삼이라는 식물을 묶은 단인데, 뭐 삼이라는 식물까지는 알 필요 없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에 보통 비유하냐면은 직유법을 썼죠. 그래서 아주 머리가 길고 머릿결이 예쁜 사람을, 머릿결이 길고 머리가 길고, 적을 필요는 없어요.
머릿결이 예쁜 사람을 우리 3단 같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너는 3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그래서 보리밭에 비가 내려서 이렇게 먼지나 이런 흙들이 다 씻겨 내려간 거죠. 보리밭에 비가 씻겨 내려간 거를 머리를 감았다고, 이렇게 3단 같은 머리를 감았다고 표현한 거고요. 그래서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내가 머리를 감은 것처럼 가뿐하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 동화된 시적화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에서 6년은 비록 일제강점기지만 3에서 6년은 일제강점기지만 우리 국토가 이제 아름다운 모습, 우리 국토의 활기찬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한 그런 거죠. 선생님 체킹을 잘못했네요. 4에서 6년이죠. 3에서 6년이 아니고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는 겁니다. 뭐 적을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핵심 정리 워크북에 다 나오는 내용이니까요. 자,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그래서 숨가쁘게, 바쁘게 가자는 거죠. 그래서 가쁘게는 굉장히 바쁘게 가자는 거죠. 강복을 위한 의지죠. 마른 논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도랑이 이렇게 작은 개울이죠. 그래서 물이 흐르는 거죠. 이렇게 물이 작은 개울이 흐르는 거죠. 논을 안고 논을 이렇게 감싸고, 여기 논이 있으면은 이 개울이 논을 이렇게 감싸고 돌고 흐르고 있는 거죠. 도랑은 작은 시냇물이고요. 젖먹이를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그래서 도랑을 청각적으로,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방금 4연, 5연, 6년 여기까지가 국토의 활기찬 모습이죠. 비록 일제강점기 시대에 있지만 우리 국토는 여전히 아름답고 활기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나비야, 제비야, 깝치지 마라. 우리 보통 깝치다는 걸 까분다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까분다는 뜻이 아니라 재촉한다 이런 뜻이죠. 맨드라미, 들막꽃에도 인사해야지. 맨드라미랑 들막꽃 둘 다 꽃 이름이죠. 자, 여러분들 이게 맨드라미 꽃이라고 하고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이게 들막꽃이라고 합니다. 아주까리 기름 바르니가 아주까지 기름을 바른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날 치면 이거 왁스 같은 거죠. 왁스나 뭐 젤, 포마드 같이 이렇게 머리를 고정하기 위해서 바르는 기름이죠, 머리에. 그래서 그들을 보고 싶다. 여기서 그들은 맨드라미와 들막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국토에게 정답게 인사하고 싶다는 거죠. 우리 국토를 구성하는 그런 꽃들이나 요소들에게. 내 손에 호미를 지어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이 부드러운 이 흙을 국토의 풍요로운 모성적 이미지로 표현했죠. 그래서 국토가 이제 농작물들이 이제 풍성하게 자라는 모습을 이렇게 작물들이나 뭐 숲이나 나무 꽃들이 자라는 모습을 이렇게 모성적으로 표현했네요.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철없는 모습이죠. 아이들이 강에서 막 신나게 놀죠. 앞뒤 안 가리고 옷 젖는 거 이런 거 상관 안 하고. 그래서 시적화자를 비유하고요. 짬도 모르고, 짬은 현재 상황이죠. 현재 상황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닿는, 여기서 내닫는다는 거죠. 여기서 닿는, 내닫는, 막 뛰어다닌다는 거죠. 내 호나, 내 영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습다 답을 하려무나 식민지 현실에 대한 허탈감으로 인한 자조적 웃음. 자조적은 약간 허무한 웃음인 거죠. 어디를 가든 식민지 조국이고 무엇을 찾든 식민지의 그런 물건이 된다는 거죠. 나는 온몸에 풋내를 띠고 풀내를 띈다는 거죠. 이렇게 막 자연에서 뛰어놀았더니 온몸에 풀냄새가 난다는 거죠. 자연과 동화 하나가 된 거죠. 푸른 웃음, 푸른스러움, 어지러운 사이로. 역설법이 쓰였네요. 이렇게 웃음과 울음, 모순된 감정이 함께 쓰이고 있는 거죠. 역설법이 쓰였고요. 푸른 웃음은 봄이 온 들판에서 느끼는 즐거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푸른 서러움은 국권상실, 나라를 잃은 슬픔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봄이 와서 조국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조국을 아름다움을 즐기는 그런 긍정적인 느낌과 긍정적인 시컨 뛰놀고 봤는데 그래봤자 이거 뭐 일제강점기인데 일제 땅인데 하는 그런 서러움이 모순된 감정이 함께 이 작가는 지금 이 하자는 작가가 아니죠. 하자는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망국의 한으로 인한 정서적 불균형, 아름다운 이 봄의 조국을 망국으로 인한, 망국이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온전히 느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시상이 전환되고 있네요. 들은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이거 1행 처음에 1년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빼앗긴 조국에도 봄은 오는가. 그래서 봄조차 빼앗기겠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빼앗겼기 때문에 이 봄조차도 우리 조국의 봄이 아니라 일제의 봄이라는 이런 안타까움, 슬픔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교과서 142쪽을 펴시다. 142쪽 보면 우리 시가 한 편 나와 있죠. 굉장히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유사한 시인데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는 우리 식민지 시대의 안타까운 한국의 식민지를 나타냈다면, 요거는 아프리카라는 시는 식민지 아프리카의 그런 비참한 삶, 식민지 아프리카의 슬픈 현실을 그리고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하죠. 아프리카요, 나의 아프리카요. 아프리카는 이제 시적 대상이고요. 아프리카를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 영탄, 뭔가 약간 감탄하거나 약간 통탄한다 할 때 그렇게 약간 외치듯이 말하는 거죠. 대대로 살아온 대초원에서 늠름하게 싸우던 아프리카요. 과거의 아프리카죠. 내 할머니가 머나먼 강가둑에 앉아 노래 부르던 아프리카. 그래서 아프리카에 대한 이미지를 청각적 심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대를 알지 못하지만 내 핏줄 속에는 그대의 피가 흐른다. 이게 조상님들 중에 아프리카인이 있었다는 거죠. 발을 적시는 그대의 아름다운 검은 피, 시각적 심상이고요. 그래서 그 피는 땀의 피, 노역의 피. 노역은 이렇게 일을 강제로 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강제로 하는 일, 강제로 일하는 거. 그 노역은 노예의 삶. 그래서 아프리카 현실인 거죠. 사람들이 막 강제로 노예처럼 일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 반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꾸, 유사한 문장 구조를 통해서 대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뭐뭐는 뭐뭐, 그 뭐뭐는 뭐뭐, 그 뭐뭐는 뭐뭐 해서 반복과 대꾸가 함께 이루어지고 있네요. 아프리카요 말해다오. 아프리카요, 이것도 역시 뭡니까? 영탄법이 쓰이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반복이 쓰이고 있네요. 영탄법은 뭐 감탄하거나 약간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것이 굽힐 줄 모르는 그대의 덩인가 서리법을 통해 강조하고 있고요. 굴욕의 무게에도 꺾일 줄 모르는 붉은 흉터들로 몸을 떨면서도 한낮에 내리치는 채찍에도 굴복하지 않는 저 등이, 이것도 마찬가지 서리법이고요. 그래서 절대로 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까지 굴복하지 않는 모습을 강조하는 거죠. 굴복, 모습, 강조. 막 노예니까 일 안 한다고 막 주인들이 채찍으로 때리는 거야. 그런 모습을 붉은 흉터들을 몸에 떨면서도 표현한 거죠. 그래서 시각적, 촉각적 이미지로 노예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붉은 흉터가 시작이겠죠. 시각이겠죠. 그 다음에 한낮에 내리치는 채찍 소리, 뭐 이런 거 우리 청각이겠죠. 한낮에 내리치는 소리가 채찍 소리가 아니라 한낮에 내리치는 채찍이네요. 그러면 이거는 청각이라고 하긴 좀 애매할 것 같고요. 몸을 부르르 떨면서 이거 약간 촉각이죠. 그래서 시각적, 촉각적 이미지로 노예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엄숙한 목소리가 대답한다. 선생님은 채찍 소리라고 생각하고 청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청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건 좀 애매하네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엄숙한 목소리가 대답한다. 성급한 아이야, 저 나무 저기 서 있는 젊고 강한 저 나무가 창백하게 시든 꽃들 사이에 홀로 눈부시게 서 있는 저 나무가 새롭게 태어나는 너의 아프리카란다. 아프리카 이제 긍정적 미래를 미래 같네요. 미래를 이렇게 꿈꾸면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끈기 있게 고질스럽게 자라는 열매에 조금씩 자유의 쓰라린 맛이 배어드는 저 나무가 이게 아프리카의 자유를 꿈꾸고 있는 거죠. 자, 이 글은 자유로운 형식으로 쓴 자유시고요. 서정시, 하자의 정서를 표현한 거죠. 어떤 정서? 뭐 일제강점기의 안타까움,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상징적, 빼앗긴 들이 일제강점기 우리 조국을 상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낭만적, 이게 봄이 온 우리 국토는 굉장히 아름답죠. 저항적, 일제 저항하는 시대를 담고 있습니다. 주제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대칭구조 좀 이따 밑에 나오니까 살펴보도록 하고, 향토적 소재, 뭐 논이라든지 이런 거 있었죠. 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강연의 중심 생각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이 부분 중요하니까요. 각자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시어의 상징적 의미도 여러분들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그래서 이거 일제강점기 현실을 담고 있다. 어떻게 해석하면 반영론적 관점이나 표현론적 관점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칭 구조 보면은 1년과 11년 서로 질문과 대답, 1년에서 질문하고 마지막 년에서 대답을 합니다. 그 다음에 2년에서 문장 구조는 2년과 10년이 구조는 거의 유사해요. 근데 대칭, 푸른 하늘 푸른들, 푸른 웃음, 푸른 서러움. 그래서 푸른 하늘 푸른들은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이죠. 근데 푸른 서러움은 국토를 빼앗긴 안타까움이죠. 그 다음에 3년의 삼행, 그 다음에 9년의 삼행도 같은 형태의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조적 이미지의 시어, 대조가 서로 반대되는 거죠. 반대되는 거. 자, 그래서 자, 대조적 이미지라는 거는 여기서는 봄이 온 조국의 아름다움과 조국 아름다움과 아름다워봤자 우리 조국이 아니라는 거죠. 일제 조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반된 감정이 지금 하자에게는 대립하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표현상 특징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아, 이거는 역설법 설명했죠. 역설법은 모순되는 거죠. 그래서 푸른 웃음과 푸른 서러움, 서로 상반되는 감정이 함께 쓰이고 있다는 거죠. 모순을 이루고 있고요. 대유법은 뭐냐면은 일부를 전체로 표현하는 거죠. 들이라는 게 우리 국토의 일부죠. 이 일부를 통해서 우리 국토, 대한민국이라는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 대유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 142쪽에서 배웠던 아프리카 현대시 서정시, 하자의 정서를 표현한 거죠. 무슨 정서? 아프리카의 자유를 희망하는 거죠. 저항적, 사회고발적, 아프리카의 독립, 절대로 뭡니까? 굽히지 않는다는 거죠.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각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반복, 아프리카랑 이거 반복되고 있죠. 그 다음에 대꾸는 아까 본문에서 설명했으니까 유사한 문장 구조를 통해서 대꾸를 이루고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 시각적 이미지 있었죠. 뭐 검은 피 이런 거 있었죠. 검은 피. 그 다음에 청각적 이미지는 노래 부르던 아프리카. 촉각적 이미지는 뭐 부르르 떨던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각자 한번 시가 어렵진 않으니까요. 뭐 공부하기에 딱히 어렵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다들 준비 잘해서 수업 시간에 발표도 잘하고 문제 잘 풀 수 있도록 합시다. 다들 수고 많았어요.